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어를 쓰지 않겠다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는 버리고 한글을 도입하자는 그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위의 시작은 중국의 한 언어학자가 진행한 문맹률 퇴치 실험으로 실험 참가자가 단 48시간 만에 한글을 습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부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만에서도 같은 실험이 성공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이 급격히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글 도입 논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중국 정부가 개입에 나섰습니다.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천년 역사를 버리고 한글을 택하겠다는 중국.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여전히 수천만 명의 문맹자가 존재하는 현실이 이런 급진적 변화의 배경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사이에서 문맹률이 높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한자의 복잡성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을 배운 참가자들은 한자 학습 속도도 4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중국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맹을 퇴치하는 것이라는 개혁파의 주장에 맞서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보수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을 뒤흔든 한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진웨이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평생의 신념을 뒤흔든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도 저는 연구실에서 중국의 문맹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문맹률 통계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우리 중국에 아직도 수천만 명의 문맹자가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걸까? 특히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사이에서 문맹률이 높았어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55세 넘은 어르신들은 복잡한 한자를 새로 배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한 농촌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그림 같은 글자를 몇 천 개씩 외울 자신이 없어요. 그냥 저는 죽을 때까지 글 모르고 살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체념이 느껴졌죠. 그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어 교육에 몸담아온 저로서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흥분해서 연구실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진웨이, 큰일 났어. 대만에서 한글로 문맹 퇴치 실험을 했대.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글자로 중국인의 문맹을 해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무슨 소리야? 대만이 왜 한글을 써? 그건 한국 글자잖아. 동료는 대만 국립대학의 왕신 교수팀이 보내온 연구 보고서를 제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대만 남부 지역에서 6개월간 진행된 실험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이 전통적인 한자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내용이었죠. 제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단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배우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불과 이틀 만에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결과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자는 기본적으로 3,000자 이상을 알아야 신문 하나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죠. 대만 연구팀의 실험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첫 단계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만 가르치고 이를 통해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을 익히게 했어요. 학습자들은 한글로 표기된 중국어 문장을 읽으면서 읽기의 기본 개념을 습득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한자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겁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 중국의 문맹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맹 문제를 고민하던 제게 이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중국어 학습이 어렵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자는 문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되지 않고 수천 개의 복잡한 글자를 외워야만 했죠. 특히 나이 든 문맹자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문맹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자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배울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제 와서 그림 같은 글자를 수천 개 외울 자신이 없어요. 이런 심리적 장벽이 문해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글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특히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글자 모양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며 한편으로는 흥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평생을 중국어 교육에 바친 제가 외국 문자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연구자로서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중국에서도 실험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대만 연구팀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중국 문맹 통계 자료가 있었죠. 정말 한글이 우리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한자를 놔두고 외국 문자를 도입한다고?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실험해보자. 한글이 정말 문맹 퇴치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저는 중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글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 인터넷으로 한글 학습 동영상도 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생소한 글자들이 눈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그 안에 숨겨진 체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문자였구나. 제 연구실 책상은 한글 관련 책과 논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한글 원리를 하나씩 파악해 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개별 글자를 외워야 했지만 한글은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자였거든요.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이 작은 수의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특히 한글의 자음 글자들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니 뒤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거였죠. 이런 직관적인 설계는 학습자가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가 있을까? 저는 깊은 감탄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글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 벅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평가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언어학자 레드야드 역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설계를 극찬한 논문을 남겼더군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었구나. 더 놀라운 사례도 찾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후 문맹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부톤 섬의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고 그 결과 문자가 없어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한글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야.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다는 사실과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통계 자료도 확인했어요. 한글이 창제된 후 한국의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게 큰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한글은 정말로 문맹 퇴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는걸.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연구팀을 소집해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을 제안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자 교육을 연구해온 내가 외국 문자를 도입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야. 그날 밤 제 연구실에는 불이 켜진 채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캠퍼스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중국의 오랜 문화와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닐까? 다른 교수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문화적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었으니까요. 수천만 명의 문맹자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한글 도입 실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을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예상대로 회의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연구팀 대부분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죠. 장 교수님,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연구실이 중국어 문해력을 연구하는 곳이지 외국 문자를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중국 문맹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건 지나친 발상 아닙니까? 회의실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연구팀의 선임 연구원인 리아오 박사가 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님, 한자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문화의 정수입니다.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반대 의견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침착하게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기존 방식으로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뚫고 다시 말을 이어갔죠. 지금까지 수십 년간 문해력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수천만 명이 글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어가 아니라 문맹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문맹률은 8%로 여전히 1억 명 이상의 문맹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농촌 인구의 문맹률은 25%에 달합니다. 우리가 현재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글의 우수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을 설득한 후 우리는 한글 실험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글 교육 전문가인 리샤오핑 교수의 도움을 받아 문맹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방식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리샤오핑 교수는 제 연구실을 방문해 조언을 해주고 있었죠. 진웨이 교수님, 한글은 조합의 원리를 이해하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예요. 처음부터 글자를 쓰게 하는 것보다 발음과 시각적 요소를 결합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존의 중국어 교육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중국어 학습은 보통 한자를 쓰면서 배우지만 한글은 소리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이 차이를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글자 형태를 배우는 방식으로 가르쳐 봅시다. 우리는 한글의 학습 과정을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계하고 있었어요. 한글 카드를 활용해 자음과 모음을 직관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을 택했고 필기보다 발음을 먼저 익히게 하여 소리 중심 학습으로 문자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유도했죠. 또한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게임 기반으로 한글의 조합 원리를 쉽게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드디어 실험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고 우리는 성인문해 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첫 번째 장애물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자신감 부족이었거든요. 한 참가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자를 못 배웠는데 이제 와서 한국 문자를 배우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중국어도 못 읽는데 한국 문자를 읽을 수 있을 리가 없지. 많은 참가자들은 과거에 문자를 배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은 또 한 번의 좌절을 의미할 수도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외국 글자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한국어도 못하는데 외국 글자를 배우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샤오핑 교수와 저는 교육 방식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기존의 학습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참가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야 했죠. 그러던 중 우리는 참가자들의 쉬는 시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게임을 하거나 중국 연예인 영상을 보겠거니 생각했는데 화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BTS 뮤직비디오, 블랙핑크 라이브 영상. 몇몇 참가자들은 유튜브로 K-팝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 웃고 있었고 두 사람이 삼겹살과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시내에서 한국 식당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요. 며칠 전에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리샤오핑 교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그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와 한글 학습을 연계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익숙한 한류 키워드를 활용하면 학습 동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한류 문화를 한글 학습과 접목하는 방식을 실험하기로 했죠. 우리는 BTS, 블랙핑크, 삼겹살, 김치 등 참가자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한글을 배우도록 유도했어요. 또한 참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류 스타의 이름을 직접 써보는 활동도 포함시켰죠. K-팝 가사 속 쉬운 단어를 가져와 사랑, 꿈, 별 같은 짧고 쉬운 단어부터 접근하게 했고요. 수업 초반에 참가자들은 여전히 자신감이 없어 보였지만 한류 키워드를 활용하기 시작하자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참가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거 BTS 멤버 이름이잖아. 내가 직접 한글로 읽었어. 또 다른 참가자는 기쁨에 차서 외치고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직접 읽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 특히 한글을 배우는 것이 한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자 참가자들의 거부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중국어도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의 반응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던 참가자들이 이제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에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연구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흥미도가 높아지니 평균적으로 이틀 만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습득했어요. 습득 능력이 빠른 학습자는 일주일 만에 한글로 된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리샤오핑 교수는 수업을 참관하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문자와 발음이 1대1로 매칭되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소리를 인식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점은 한글을 익히면서 중국어의 의문 체계를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졌다는 거였어요. 특히 중국어의 성조를 헷갈려 하던 참가자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발음, 구별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해력 향상을 넘어 참가자들의 언어인지 능력 자체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였죠. 한 참가자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자를 보면 그냥 복잡한 그림 같았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문자가 소리를 표현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의 실험은 예상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공식적인 제안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는 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참가자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거든요.
한글을 먼저 배운 참가자들은 한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속도가 40% 이상 빨라지는 현상을 보였어요. 연구실에는 그래프와 통계 자료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입니다. 리샤오핑 교수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글을 익힌 참가자들은 한자의 형태와 발음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되었고, 한자의 부수와 음소 개념을 파악하는 속도도 빨라졌거든요. 실험에 참가했던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시장에 가서 가격표를 스스로 읽을 수 있다니. 정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도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참가자들 중 일부는 한글과 함께 한자를 병행하여 배우면서 평생 포기했던 중국어 학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손자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한 참가자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문맹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연구진들조차도 한글이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문자 이해 능력이 향상되었고 중국어 읽기 속도가 30% 증가했으며 한글 학습이 중국어 의문 구조 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실에서 결과를 분석하던 리샤오핑 교수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문맹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문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연구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연구진들도 실험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리아오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한글이 단순한 한국 문자가 아니라 문자 교육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우리 연구팀은 이 결과를 중국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험을 통해 밝혀진 주요 성과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익힌 참가자들의 문해력이 30% 향상되었으며 단기간에 읽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글 학습 후 중국어의 한자 학습 속도가 증가하여 문자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참가자들의 사회적 자신감이 회복되어 교육 후 일자리를 구하거나 교육을 지속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류 문화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도 함께 제안했어요. 연구 결과를 꼼꼼히 검토한 후 우리는 중국 교육부에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해 문해력 교육의 도구로 시범 운영하자. 처음에는 교육부 내 개혁적인 인사들이 흥미를 보였어요. 한 교육부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꽤 흥미롭군요. 문해력을 높이는 효과가 확실하다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보수적인 교육부 관료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한글을 문해력 교육에 도입하자고요? 말도 안 됩니다. 심지어 한류와 병합해 교육을 도입한다고요? 이건 중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방안입니다. 중국어 교육은 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 문자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한자를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자 사용이 줄어들고 소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교육적 논쟁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 관료는 강한 어조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5천년의 문자를 계승해온 나라입니다. 한국 문자를 배우는 것은 중국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한글 교육이 문맹 퇴치를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설명에도 보수적인 교육자들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중국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문맹 퇴치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차분한 어조로 계속 설명하고 있었죠.
현재 중국에는 여전히 수천만 명의 성인 문맹자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글은 문자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실험 참가자들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은 평생 글을 읽지 못해 시장에서 가격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배우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글자를 읽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자 학습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데이터도 추가했죠. 실험 결과를 보십시오. 한글을 익힌 참가자들은 한자를 더 빠르게 배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글이 한자의 대체물이 아니라 한자 학습을 돕는 보조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회의실에서 몇몇 보수적인 교육부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한 관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위험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발표를 듣는 순간 중국의 문맹 퇴치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한글을 활용한 교육이 실제로 교육부의 공식적인 시범 운영으로 진행될 기회가 열린 것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와 한류 콘텐츠의 활용은 문해력 교육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어요. 비록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동안 글을 읽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자가 가진 본질적 가치일 것입니다.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중국의 문맹자들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기쁨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한글의 가치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